자,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곱셈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었고,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 지금 띄워놨죠? 이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어떤 곱셈 공식들의 변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드리고, 뭐 그림도 그려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공식까지 뜯어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거를 숫자를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쯤에는 조금 어려운 곱셈 공식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것들,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새롭게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심화된 공식까지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몇 쪽 펴보시냐면 23쪽에 보시면 필수 예제 6번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왼쪽에다가 제가 지금 곱셈 공식을 계속 오늘 변형을 띄워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띄워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보고 참고를 하실 때 다음 시간 됐을 때 또는 뭐 다다음 시간이 됐을 때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보지 않고 생각을 해서 좀 풀면 좋겠습니다. 자, 23쪽에 있는 필수 예제 6번을 볼까요? 얘는 x 플러스 y가 2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 14라고 나와 있어. 그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한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보시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제곱들만 같이 했었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요거를 가지고 뭐 요거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니까 3차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유형은 1차, 2차, 3차가 보통 같이 나옵니다. 밑에서 이제 분수꼴 갖고도 볼 텐데 이 분수꼴에서도 보통 1차, 2차, 3차가 같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x 플러스 y가 2고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14라고 했는데 이 세제곱식이 요게 이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봐야지, 그지? 요거는 이제 옆에서 몇 번씩을 보시면 되냐면 이 3번식, 요 3번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식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얘를 그대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제곱 공식을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y가 얼마인 줄 알아, 그죠? 2 이렇게 알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이렇게 계산하면 8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3xy를 해가지고 2를 곱한 거 요거를 뺀 게 지금 얼마냐면 1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통째로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돼야 됩니다. 통째로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xy는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xy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온 정보는 xy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식 한번 써볼까요? 얘는 x 플러스 y 제곱에서 2xy를 뺀 거고요. 또는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x 마이너스 y 제곱에서 2xy를 더한 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 식은 가장 기본식으로서 1번에 있는 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두 번째 거는 뭐 지금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얘는 쓸 일이 없고 첫 번째 것만 갖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에서 x 플러스 y 알고 있죠? 하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xy를 마이너스 1로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플러스 2가 되고요. 계산을 하시면 답은 6 이렇게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도 마찬가지지만 1차, 2차, 3차를 같이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1차, 2차, 3차가 따로따로 나오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 단순 진짜 계산 문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같이 활용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숫자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7번으로. 자, 그럼 이제 볼까요? 23쪽에 있는 7번이고요. 근데 얘는 이제 분수꼴인데 x랑 x분의 1. 얘는 사실은 다른 공식이 아니야. 이것도 우리가 도출을 했을 때 여기 왼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왼쪽에 1번 공식하고 2번 공식이 사실 다르지 않았죠. 얘네들이 서로 똑같았어요. 왜 똑같았었냐면 a를 x로만 바꾸고 그 다음에
b를 x분의 1로만 바꿔서 풀이하면 정확히 같은 공식이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나를 더 하는 이유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x랑 x분의 1로 갖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냐 하는 테마로 우리가 이제 또 공식을 잡아서 외웠던 겁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7번에 1번. x 플러스 x분의 1이 4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와 3차를 엮어서 푸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거야, 첫 번째. 그러면 요것만 구하기는 좀 어렵고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걸 색깔 바꿔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얼마를 빼줬어야 되냐면 이 가운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4를 빼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4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4를 빼시면 아까 여기 4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16이죠. 그쵸? 4를 빼면 여기가 10이죠. 또 이거 10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제곱한 게 10이니까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루트를 씌워야겠죠? 루트를 씌우는데 뿔마 같이 가야 됩니다. 뿔마 루트 12, 즉 뿔마 2 루트 3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인데 요거 방금 위에서 6번에서 풀었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뭐 그거랑 똑같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식 한번 써볼게 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플러스 x분의 1인데 자, 아까 이 자리에는 x, y가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왜 없을까? 그지? 지금은 x는 x고 y는 x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면 역수니까 1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4니까 요거를 3번 제곱하면 64죠, 그렇죠? 64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시면 답은 5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0입니다. 52 되셨죠? 자, 이렇게 2차랑 1차랑 3차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밑에 내려가 볼까? 두 번째 거는 2차랑 3차가 나왔네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 뒤에다가 이쪽에다 하나만 좀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단 x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에 하나만 체크를 좀 해둘게요. 저 조건이 괜히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것만 가지고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방금도 봤다시피 세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 안 지울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아야 되거든, 그지? 제곱을 한 게 아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을 뭐를 통해서 구해야겠구나? 그렇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게 얼마인지를 좀 구하고 싶은데,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빼준 거? 그렇죠. 2를 빼준 거였죠. 2를.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숫자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게 2네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더해주면 요 자리가 4가 될 거고요. 뭔가를 제곱한 게 4니까, 요거는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자주색으로 x가 0보다 크다라고 놓자고 했었지. 그죠? 그러면 얘는 x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 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구나? 2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요. 3을 곱해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빼시면 답은 2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괜히 준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차수를 엮어가지고 푸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 몇 개 한번 같이 봅시다. 우선 25번을 볼 텐데 x랑 y 값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 x분의 y제곱 플러스 y분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우선은 통분을 하는 게 먼저예요. 통분.
이 상태로 막 대입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상태로 대입하면 막 분모에 루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곱해가지고 분자에 들어가도 또 루트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x랑 y인데 어차피 둘 다 뭐 문자니까요. 통분을 할 때 이렇게 해야겠죠. x, y, 그죠? 그러면 왼쪽 분수에는 y를 곱해준 거니까 위에는 분자는 일단 y 세제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분수에는 뭘 곱해준 거죠? 그렇죠. x를 곱해준 거니까 x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네요. 아,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거는 x, y랑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거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 y는 얘네들이 곱한 거잖아, 그지? 근데 둘이 보니까 어떤 관계냐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관계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를 빼시면 얘는 그냥 1 이렇게 나와서 분모는 뭐 생각을 안 해줘도 괜찮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인데 요거 공식 한번 우리 다시 연습 좀 해볼까요? 자, 이 공식 어떻게 뽑아내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가로 열고 x 플러스 y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답을 내보시면 일단 xy는 1이라고 되어 있죠. xy 1이고 그 다음에 x랑 y랑 더한 게 얼마냐면 루트 2 플러스 1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2 루트 2.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2 루트 2를 집어넣으시고 2 루트 2를 3번을 제곱하는 거잖아. 3번 제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두 번 제곱하면, 그러니까 2번 곱하면 이게 8이죠, 8. 근데 거기다 2 루트 2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16 루트 2 이렇게 될 것 같고 마이너스 3이고 어차피 xy는 1이고 여기 뒤에다가 2 루트 2를 곱해주시면 이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10 루트 2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통분을 하고 가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26번 문제로 갈까요? 요거 살짝 제가 수정을 해놓은 거는 이 여러분들 교재랑 좀 숫자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재에다가 맞춰놓은 겁니다, 숫자를.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4고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8루트 3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여기다가 더하기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할 건데 자 보니까 이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해야 돼, 맞지? 요거를 이제 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걸 보는 거야, 요식을 좀 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 뭐 어렴풋이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자,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이고 요거를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랑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4를 빼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아, 이게 16이고 여기가 이제 12가 되겠구나. 그러면 제곱을 안 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플러스 2 루트 3이냐 마이너스 2 루트 3이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23쪽에 필수예제 7-2번을 볼 때 거기 단 x는 0보다 크다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바로 양수네 음수네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거는 자 여기 물개 표시 친 거 있지, 그치? 이 조건을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이것도 어쨌든 의미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니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내가 물결 표시 친 거. 요거는 이거랑 혼동되면 안 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요거랑 다른 겁니다. 얘는 지금 가운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런 거 2차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곱셈 공식으로는 안 배웠지. 하지만 이거는 무슨 공식을 쓰면 좋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합차를 한번 써보세요. 합차. 왜냐면 이게 제곱차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차 제곱이니까 이게 x 플러스 x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차 공식으로 접근을 하면. 자, 근데 이제 x랑 x분의 1 더한 게 4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 요거는 얼마일까요? 둘이 곱해서 8루트 3인 거니까 요게 2루트 3이겠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뿔마 2루트 3이라 했는데 얘는 플러스 2루트 3이 되겠구나. 플러스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2루트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2루트 3인 건데 2루트 3을 3번 제곱하면 얼마냐면 2번 제곱하면 10이고요. 거기다가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24루트 3입니다. 거기다가 6루트 3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0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조건 걸려 있는 건 좀 비슷한데 이 조건에서 바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유식,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치고 있는 유식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x-x분의 1을 뽑아냈더라. 그런데 이제 이 식은 곱셈공식이 아니라 뭐 합차공식도 사실 곱셈공식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아니라 합차공식으로서 해결을 했던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는 27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27번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5x 플러스 1이 0일 때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이런 접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는 지금 분수인 게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이쪽에는 분수인 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첫 번째로는 양변을 x로 나눈다. 먼저 x로 나누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x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의 제곱이 아니구나. x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x죠. 그냥 x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분의 1은 0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넘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5고, 그리고 이제 요식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플러스 x분의 1 요식이니까 다 나왔네요. 루트 5를 3번 곱하면 5 루트 5고요. 여기서 3 루트 5를 빼는 거니까 답은 2 루트 5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모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을 x로 나눈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1, 2, 3, 4, 5, 6번 1, 2, 3, 4, 5, 6번에 있는 조금 비교적 간단한 공식들 요거를 가지고 23쪽에서 충분하게 연습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24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4쪽에서는 이제는 그 6번 이후에 나오는 7, 8, 9번 이런 것들 조금 더 항이 많고 복잡한 그런 식에 대해서 곱셈공식을 우리가 변형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8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와 있고 AB, BC, CA를 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 요거를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자, 저 놈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식이 7번하고 8번, 9번 뭐 사실 다 엮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3차가 없으니까 7번하고 8번 요거를 갖고 좀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먼저 7번부터 봅시다. 7번은 요식이죠. 요식이 이제 정확히 딱 어떻게 나오죠? 요거를 제곱한 거에서 이 물결 표시한 거 2배만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64 제곱한 거죠. 64에서 2 곱하기 17, 즉 34만큼 뺄 거니까 답은 30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B, B-C, C-A 각각 제곱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디랑 비슷한 식이 있냐면 8번에 위에 거 공식에 이런 비슷한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번의 식은 얘가 2분의 1이 되어 있고,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2분의 1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쓰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2만 곱하면 되겠네. 그치? 2만 곱하면 2분의 1이 안 한 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 얘는 2분의 1 한 버전이야. 2분의 1 한 버전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 거죠. 이거는 방금 우리 30이라 구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은 마이너스로 딱 끌어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요 부분이 1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17을 빼는 거니까 답은 13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13은 2분의 1을 한 버전이 13이고요. 2분의 1을 안 한 버전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답은 26 이렇게 이제 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위에 거 7번하고 8번하고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같이 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발전예제 9번 한번 봅시다. 9번의 첫 번째 것도 이제 나와 있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보니까 얘도 8번식 갖고 쓴 것 같은데? 그치? 8번식에서 이제 이쪽에 됐을까요? 8번식에서
형태를 잡을 건데 a-b제곱, b-c제곱, c-a제곱 이렇게 쓸 거죠. 이 공식이.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이 공식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b 볼까? a-b는 얼마죠? 그죠? 2 루트 2죠. 그럼 2 루트 2 여기다 딱 집어넣고. 오케이, 이거는 알고 있다. 자, 그 다음 bc 볼까요? b에서 c 뺀 거. 얘는 얼마? 2 플러스 루트 2네. 2 플러스 루트 2 쓰면 되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야. c-a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는 c-a가 없습니다. 그쵸? a-b, b-c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왔던 a-b랑 b-c 있지? 이 두 개를 한번 더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더해 보세요. 둘이. 자, 둘이 더했어. 그러면 숫자 먼저 보지 마시고 식 먼저 보세요. 식에서 마이너스 b랑 b랑 어떻게 되니? 서로 같이 없어지면서 뭐만 남죠? 그쵸? 이것만 남죠. a-c가 얼마? 4다. 이것만 남지 않을까? 맞죠? 아, 그러면 얘가 4니까 c-a는 얼마일까요? 거꾸로 부호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근데 이제 얘는 어차피 뭐 크게 상관없는 게 제곱할 거잖아. 제곱할 건 뭐 마이너스 4든 뿔 4든 아무튼 제곱만 하면 되니까.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a-c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전개해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전개해 보시면 4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2고요. 요거 전개해 보시면 4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2고요. 얘는 제곱하면 16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16에다가 6을 6을 두 번 더할 거니까 11을 더하면 28일 거고요. 28이고 4루트 2는 마이너스 4루트 2랑 서로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8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쵸? 안 됩니다. 얘는 이 안쪽에만 28인 거고 이 바깥쪽에 2분의 1 써야지. 2분의 1. 2분의 1까지 세 가지 답으로 돼야지. 그래서 답은 얼마? 1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요. 이 2분의 1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세제곱끼리 더한 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이 이제 어떤 식하고 관련이 있을까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9번 식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구하라는 거 딱 요거고, 요 위치는 지금 얼마냐면 얘는 2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위치는 6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a, b, c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합치면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뭘 모르죠? 그죠? A, B, B, C, C, A 이쪽 구간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거 안 줬는데요? 못 구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요거랑 을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구할 수 있어. 어떤 식 가지고? 그렇지. 이 7번식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결국에 이 문제는 9번하고 7번을 같이 쓰라는 소리야. 자, 한번 해볼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게 6이죠. 이 자리 6이야. 6이고, A, B, C 더한 거는 2지. 2를 제곱하면 4고요. 4에서 마이너스 2 주저리를 뺐더니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통째로 얼마냐면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A, B, B, C, C, A 이쪽 더한 게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그런데 마이너스 1이겠구나. 마이너스 1. 그런데 지금 A, B, B, C, C, A를 빼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더해주시면 7이고요. 이렇게 서로 곱해주시면 2, 7에 14가 나오고요. 여기서 6을 마지막에 빼주시면 답은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길었던 이 9번 공식하고 7번 공식을 같이 엮어서 봤던 문제고 엮이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풀 때 이런 것도 한번 적용을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28번 아래쪽에 있는 확인 체크 28번은 ABC가 지금 다 분모해 있죠. 근데 요거 ABC 각각을 모르기 때문에 얘네는 통분해가지고 앞에 했던 것처럼 앞에서 통분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요거를 같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계산 안 하고 우리는 3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0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30번 문제에서는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A의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을 더한 거를 이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의 출발은 뭐냐면 7번 공식이야. 이 왼쪽 사진에 있는 7번 공식.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요거는 이제 문자 3개가 더해진 형태죠. 그러면 얘는 각각 스스로 제곱을 하고, 그리고 뒤에다가 2배에 대해서 2개씩 묶어서 하죠. 이렇게 2개씩 묶어서 이렇게 이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4차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4차에 대해서 배운 식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4차는 결국에는 2차를 제곱하면 4차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구할 게 이거야.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을 구할 거야. 그러면 뭐를 좀 제곱하면 딱 될 것 같냐면 이런 거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를 제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제곱해보자. 뭐가 나오는지. 자, 문자 차수 올라가 있다고 쫄지 마세요. 하나씩 갑니다. 스스로 제곱, 스스로 제곱, 스스로 제곱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하고 더하기 2배에 대해서 2개씩, 2개씩, 2개씩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지. 아, 그러면 이 값을 알면 이걸 제곱만 해서 이 부분을 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흰색 부분을 지금 모르죠 또.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이제 A, B, B, C, C, A인데 이런 것들이 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요거 지금 물결 표시하는 거 요거를 좀 제곱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A, B, B, C, C, A를 제곱했을 때 얘도 문자 많아도 쫄지 마세요. 스스로 제곱, 스스로 제곱, 스스로 제곱 이렇게 하시고 뒤에다 더하기 붙이고 2배에 대해서 2개씩입니다. 이렇게 2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개씩 이렇게 2개 간 거고요. 마지막 2개씩 이렇게 이제 2개를 곱해준 겁니다. 근데 이 식을 보니까 다 뭐가 있어? A, B, C가 다 하나씩 있지 않니? 그럼 얘를 E, A, B, C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약간 이제 뭐랄까요? 메비우스 마냥 이렇게 돌아온 거야. 다시 4차를 구하려고 봤더니 2차를 제곱해야 4차더라.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얼마인지 몰라서 요걸 다시 제곱을 좀 해왔더니 요걸 제곱해왔더니 최초에 나왔던 A 뿔 B 뿔 C 이런 정보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좀 필기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한번 정보를 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냐면 2라고 합니다. 2. 요건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자, 여기가 2니까 2를 제곱을 받으면 이쪽에 4가 되겠지. 그죠? 4. 자, A제곱, B제곱, C제곱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A, B, B, C, C, A 더한 게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이 자리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같이 계산하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2고요. 이 마이너스 2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는 얼마겠구나? 6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또 6이네. 6이니까 6을 제곱을 받으면 이쪽은 36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구하려면 밑에 있는 식 먼저 해야지. A, B, B, C, C, A 더한 거의 제곱. 자, 이렇게 셋이 자, 그러면 이제 A, B, C가 얼마나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2라 나와 있고요. A랑 B랑 C랑 더한 게 지금 얼마나 나와 있었죠?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 이렇게 하시고 그럼 셋이 곱하면 얼마지? 셋이 곱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8이네. 이쪽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 이쪽 A, B, B, C, C 요거는 지금 셋이 더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 했죠. 마이너스 1 요거를 제곱하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이게 9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요 자리가 통째로 얼마냐면 9고요. 2, 9,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 자,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게 6이었으니까 요거를 다시 제곱을 하면 6, 6에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6이고 이쪽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가 18이는 거니까 최종 답. 요 답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8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선생님 노란색으로 썼던 요 공식과 요 공식 있잖아. 이 공식이 사실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이 7번 공식 있잖아요. 이 자리. 요거에다가 A, B, C 대신에
a제곱, b제곱, c제곱 넣은 거고 a, b, c 대신에 a, b, b, c, c, a 넣고 전개한 거야. 결국에는 7번 공식을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한 거지. 응용을.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공식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이것도 외워야 되나? 이것도 외워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는 뭐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7번 공식을 갖고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번에서 나오는 공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일단은 기본 공식은 요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배에 대해서 ab, bc, ca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고요. 요거를 이제 살짝 변형한 게 첫 번째 a제곱, b제곱, c제곱을 제곱한 게 an의 제곱, bn의 제곱, cn의 제곱 2배에 대해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마지막 하나는 요겁니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은 뭐냐면 a제 b제 더하기 b제 c제 더하기 c제 a제 더하기 2배에 대해서 a, b, c 하시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인 두 가지의 공식을 가지고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플러스 c 4제곱을 구해냈다. 근데 출발하는 아이디어는 뭐였다? 제곱을 제곱해야지 4차가 나오겠다 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했고 구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아래쪽에 있는 식을 탄생을 시키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2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25쪽에 있는 10번의 곱셈 공식의 활용 보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이 문제인데,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 선생님, 저는 이걸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다가도 여쯤 되면 이제 좀 포기를 하죠. 뭐 여기까지 가더라도 3의 8제곱? 여기서 이제 포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씩 하라는 거 아니죠. 그런 의도로 낸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곱셈 공식의 활용이니까 곱셈 공식을 써달라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어떤 공식을 좀 써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지. 3 플러스 2,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3의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좀 붙여볼까요? 앞에다가 3 마이너스 2 이거 하나만 좀 붙여보자. 색깔을 좀 딴 걸로 할까요? 잘 안 보이죠? 색깔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얘를 왜 뜬금없이 붙이나요? 아니야, 뜬금없지 않아. 자, 둘이 한번 곱해봐. 형태가 앞뒤가 똑같고 하나는 차, 하나는 합이니까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오케이. 그럼 여기는 3제곱, 2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한번 볼게. 얘도 그러고 보니까 형태가 어때? 똑같고 합이고 차지. 4제곱, 4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러고 보면 다음 것도 어때? 얘가 지금 형태가 똑같으면서 또 합이고 차구나. 8제곱, 8제곱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둘이 곱하면 16제곱, 16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나, 형태가. 그죠? 합차 공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활용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서 합차 공식으로 계산하는 건 좋은데, 여기 3-1을 내 맘대로 붙여줘도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원래 따지자면, 아무런 숫자나 문자 같은 거를 식에다가 내 맘대로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3-1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 숫자가 특별한 숫자야. 이거 얼마지? 숫자로 바꾸면 1이죠. 1. 여러분, 1을 어떤 식에다 곱해주면 그 식의 값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쵸? 해가지고 얘를 3-1에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1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래쪽에 있는 31번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31번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보통은 이제 예제 다 풀고 내려오는데, 이 문제는 요거부터 먼저 보고서 다시 필수 예제 11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5 플러스 1, 5의 제곱 플러스 1, 5의 4제곱 플러스 1, 5의 8제곱 플러스 1이야. 얘를 이제 살짝 제곱, 여기는 4제곱, 8제곱 이렇게 하면 위에서 봤던, 예제에서 봤던 거랑 약간 형태가 좀 비슷해지는 거 맞지? 그지? 그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5-1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둘이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 5의 8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주 해피하게. 근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아까는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잖아. 앞에 곱해줬잖아. 근데 3 마이너스 1은 숫자로 얼마라고? 1이라고. 1이면 아무 숫자나 곱해줘도 상관이 없음. 그러니까 아무 식에나 곱해줘도 상관이 없음. 근데 얘는 숫자가 얼마야? 그지? 5-1이지. 5-1은 얼마지 숫자가? 4잖아, 4. 그죠? 4. 근데 어떤 식에다가 4를 곱하면 결과가 똑같나요?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거 못 푸나요? 예, 이게 아니라, 결과가 나왔지. 그지? 근데 현재는 내가 4를 임의로 곱해준 거야. 왜?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내가 저질러 놨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해결을 해주면 되죠. 자, 4를 곱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식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그렇죠. 4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4분의 1 곱하기 5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3-2처럼 딱 1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내가 저질러 놓은 거를 마지막에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따로 뭔가를 이제 사후 작업이 필요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후처리 작업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31번 같이 나오겠지. 설마 위에처럼 쉽게 1을 주고 끝내지는 않겠죠. 아셨죠? 자, 다시 올라가서 필수 예제 11번 봅시다. 도형 문제 하나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일 때 이 상자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이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휴직각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대각선은 봐봐. 앞에 면에서 이쪽 오른쪽 끝에 하나 찍어볼까? 그러면 뒤에 면에서는 왼쪽 끝에 이렇게 하나 찍어볼까? 그러면 이렇게 찍어놨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입체 도형에서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긴 선일 테고 요런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대각선 이렇게 부를 겁니다. 대각선.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 대각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한번 구해볼 텐데 자, 우리가 여기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바닥 기준으로 볼게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잘라내면 평면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A고 여기가 B인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빗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그러면 요 자리, 요 흰색 요 자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흰색 요 자리가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더하고 루트를 씌운 거. 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좀 또 보시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볼게. 이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 볼게. 대각선을 포함해서. 근데 얘도 여기가 직각 아니니? 맞지? 여기 직각이야. 그러면 이 대각선도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높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는 요 자리 요거를 제곱하면 얼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C를 제곱하면 플러스 C제곱이고 요거를 루트를 딱 씌워줘야지만 빗변의 길이인 요 자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를 대각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되었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달라. 이게 바로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 길이다. 정육면체에서의 대각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추가로 우리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구할 때 여기 A, B면 이 자리는 A제곱, B제곱 더한 거에다가 루트 하나 딱 씌워주고 끝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이제 하시고 끝냈는데 얘가 만약에 정사각형이라면 이거보다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다 같을 테니까 여기가 B가 아니라 A라고 표현이 되겠지. 그럼 이 자리가 이제 B가 아니라 A라 표현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루트 2A의 제곱 맞나요? 그럼 A는 넘어오면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된다. 루트 2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에다가 뭐만 곱하면 루트 2만 곱하면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더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육면체 입체도형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 있어요. 직육면체 이쪽에서는 요 B를 A라고 해보고 요 C를 A라고 해볼게.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는 소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육면체라고 부르죠. 그렇죠? 정육면체. 자, 그럼 얘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다. 루트 3A 제곱 이렇게. 그러면 A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루트 3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루트 3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이래. 근데 지금 여기 직육면체고,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 텐데, 직육면체는 똑같은 편이 몇 개씩 있냐면 4개씩 있어요. 그럼 이쪽에 써볼게요. 똑같은 변의 길이가 4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4를 곱했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라고 했으니 48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형태고, 그럼 3개 더한 건 얼마일까? 3개 더한 거는 1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인데 이게 지금 루트 54라는 소리 아니니? 그러면 루트 안에 요 알맹이는 54고, 그쵸? 54. 그럼 요거네 A제곱 B제곱 C제곱을 한 게 54가 된다는 소리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건널비인데, 건널비는 이제 모든 면의, 저기 합이니까, 넓이 합이니까, 아래쪽은 A, B고, 그 다음에, 앞쪽 뚜껑은 AC고, AC. 그 다음에 옆면은 뭐냐면, B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런 게 이제 2개씩 있으니까,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이거야. AB, BC, CA를 2배 한 거를 구해야 됩니다. 자, 형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보던 식? 곱셈 공식에서 많이 보던 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이 부분을 제곱하면 144가 되고요. 이 144라는 건 뭐냐면 요거 하나씩 제곱한 거랑 요거 2개 한 거랑 서로 더한 게 바로 14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54니까 이쪽은 얼마일까요? 이쪽은 이제 90이 나올 거고요. 90. 따라서 건널비는 그대로 얼마? 90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건널비는 이제 면이 여기도 AB가 있고 위에도 AB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곱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처음에 출발할 때 더하기 빼기 했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죠? 그렇게 하고 곱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시간이 길었어요. 곱셈도 했고 곱셈 공식 배웠고 곱셈 공식의 변형 배우고 그거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항식의 사칙연산, 다항식의 연산을 하면서 하나 남은 게 있죠. 뭐 남았죠? 그렇죠. 다항식의 나눗셈이 남았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세로셈 있지? 세로셈? 이대로 하면 되는데 요거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같이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게까지 배우면 이제 사칙연산은 다 배우게 됩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오늘 곱셈 공식 요거 변형 띄워드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 안에는 꼭 마무리가, 꼭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눗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